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런던 인사이드 시즌 2 운영 중인 런던 인사이드 엽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이제 Q&A 영상을 계속 올리다가 연속으로 2번 Q&A 영상이 아닌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봤어요. 물론 주제는 달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자막이랄지 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썸네일도 만들어보고 관련해서는 댓글로 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영상 제작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2가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는 동안 답변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죠.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질문을 총 4분에게로부터 종합을 했네요. 그 기세우님, 그 다음에 베이직 트렌드님, 키쥐님, 그 다음에 뇸뇸님, 이렇게 4분이신데 첫 번째 기세우님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졸업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참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어가지고 유학까지 갔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주변에 실제로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도 그렇죠.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안 나온다 오늘. 어떡하지?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지? 걱정인데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은 있습니다. 좀 큼직큼직한 단위의 타임라인을 고려한 큰 그림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생활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럼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영감받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당장은 계속 아직도 고민 중인 상태인 거고요. 계획이란 게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건 보통은 좀 단기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한해서 좀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대비, 학교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이고 무엇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할당량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걸 지키면서 비교적 머지않은 근미래에 그걸 성취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졸업 후의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가닥이 커다란 목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플랜을 짜도 이게 당장 내일 가서는 나한테 안 와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새롭게 계속 내가 플랜을 짬으로써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우울하고 약간 낙담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이제 무기력해질 수까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학생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감을 받으면은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고 새로운 어떤 타겟을 발견을 했을 때 그때 또 플랜을 짜고 단기적으로 계속 이뤄나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는 저거는 코스나 이런 어떤 이제 상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가져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흔히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의 어떤 옷들 있잖아요. 참 멋있고 디자인적으로 참 훌륭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그것들을 살 여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학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와닿지 않으면 제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코스예요. 코스에서 실제로 일도 했었고
사실상 이제 코스 가격이 한국에 들어갈 때는 리테일가가 영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합리적인 편이고, 직원이었다 보니까 직원 할인도 있었고 세일도 있었고 이러면서 유학생활관에 필요한 어떤 의류적인 필요들은 코스에서 가장 많이, 거의 전부 다 해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스 옷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기성복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옷은 그냥 그렇게 입어지기 위해서 나온 옷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코스 옷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약간 루즈한 어떤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를 달리 함으로써, 아니면은 뭐 배합을 달리 함으로써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옷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되게 다재다능한 옷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옷 하나로 여러 가지 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니크함도 있고요. 그 분명히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옷들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 옷들을 선호를 합니다. 가격도 비교적 이제 합리적이고요. 가방 같은 경우를 저는 하나 덧붙이자면은, 전 가방을 이제 라프 시몬스가 콜라보 작업을 한 라인들, 컬렉션 라인들의 가방을 저는 좀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가방들밖에 없어요. 그 이스트팩이랑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즌마다 신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슬링백, 커다란 슬링백이 있어요. 슬링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좀 커다랗고, 여기서 이제 보자기처럼 이렇게 묶는 거 있는데, 그거랑 날개 달린 것 같은 검정색 이제 백팩, 뚜껑 있는 백팩, 그거랑 캘빈 클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들어갔을 때 205 WNYC 이거, 거기 거도 이제 제가 슬링백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검정색 제품이고, 라프 시몬스 가방은 뭐 아이덴티티 컬러 자체가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라프 시몬스 콜라보 제품들을 선호를 한다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제 눈에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유니크해요. 얼마든지 활용도도 높은 제품들이어서 활용도도 높고 퀄리티도 좋아요. 내구성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라프 시몬스가 한 것 치고는 꽤나 합리적이에요. 라프 시몬스 콜라보 제품들을 선호한다는 점. 그 다음에 키지님, 영상을 왜 쉬었는지, 그 다음에 학부 유학을 비교적 늦게 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다가 몇 살에 갔는지, 뭐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영상을 쉬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 시즌 1을 운영할 때랑 시즌 지금 2를 운영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은 방학 기간이라는 거예요. 방학 기간에는 제가 마냥 집에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일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자기 개발하는 데 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유튜브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합니다. 그럴 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력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늦게 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24살에 1학년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다. 졸업을 제가 이제 내년에 해도 27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유학을 온 한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한 중간대 제가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제 위로도 이제 30대 분들도 계시고, 완전 20대 초반인 친구들도 분명 있긴 하지만 20대 중반의 나이로 입학하시는 게 늦었다고 얘기하기엔 애매합니다. 24살에 저는 1학년에 들어온 거고요. 프리세셔널 코र्스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잠깐 다녔었고, 뭐 어학 점수라든지 이제 요구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프리세셔널 코र्스 1년은 면제를 받고 바로 학부 1학년으로 24살에 온 거고요. 어떤 일을 하다 가였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죠. 전역을 하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겸 어학연수를 3개월 좀 넘게 다녀왔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준비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일을 하긴 했죠. 에이랜드 본점에서도 일을 했었고 여기저기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가니까 24살이었어요. 네. 어떤 걸 느꼈냐?
조금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요 와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와서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걸 느꼈죠. 사실 너무 많은 걸 느꼈죠. 이거는 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많은 걸 느껴서 엄청난 힘듦도 많이 느끼고 심적으로. 근데 하나 이야기하자면 유학을 와서 학과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쌓아간다, 뭐 인사이트를 키워간다 이런 거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한 50%가 안 된다고 봐요. 50%가 안 되고 오히려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거 아니에요. 생활을 말 그대로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결국에 뭐 여기서 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뭐 친구들이랑 뭐 재밌게 지내고 뭐 이러저러한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전부 다 혼자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대단히 많이 보내면서 때로는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뭐 행복하기도 하고 혼자여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직 트렌드님, 처음 유학 준비 시 멘탈적으로나 자기의심, 불안, 힘든 적이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생각을 할 거면 저는 왕창 힘드시는 편이 낫다고 봐요. 아예 이런 생각을 제대로 깊게 오래 하시고 좀 왕창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편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런 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마음 상태 저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제 뭐 집안이 대단히 부유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 의심이 들죠. 학비의 액수를 내가 딱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는 내가 진짜 여기에 이 돈을 주고 갈 만큼 확실한가? 이 분야에 내가 확실한가? 아니면 어떡하지? 자기 의심이 들고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 순간들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저는 시간으로 극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를테면 뭐 성적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혹은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을 가끔은 도통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도통 못 알아듣겠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실상 이제 뭐 한국이면은 교수님 저 아까 이 부분 했는데 들었는데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시 질문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언어적인 부분에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서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영어로 다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 받고 어떤 질문 사항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기타 등등 준비 시뿐만이 아니라 유학 중일 때도 멘탈적으로 힘든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시간 통해서 나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요령이 생기고 나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신경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조금 달래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니까 시간이 약이에요. 사실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차피 계속 고민하게 되실 거고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각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손 밖에 있는 일이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그렇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유학을 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잘 생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드림으로써 부모님도 이제 뭐 대견해 하시거나 이제 유학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뿌듯해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할 말도 많이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까지 내가 완벽하려고 애초에 완벽할 수 없고요. 부모님은 나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막 감시할 것이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이 연락하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그렇게 시간에 맡기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LCF 포트폴리오 뇸뇸님 질문인데요. LCF 포트폴리오 과별로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패션 비즈니스 계열 저희 과 바잉 앤 머천다이징 포트폴리오 제가 준비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2개를 준비해야 됐었어요. 개수가 딱 2개라고 해준 건 아니고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성공적인 패션 기업의 마케팅 사례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만약에 편집샵을 만든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 내가 영국에 나만의 편집샵을 만든다? 부동산 법도 내가 모르고 관련 뭐 세금 이런 법률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지? 막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파고드는 범위는 그 지원하시는 분 마음이고요. 대신에 필요한 만큼은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온전하게 본인이 이제 준비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이 없으면 없을수록 구두로 교수님이 면접 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 진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하고 싶다. 본인은 당장 영어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2가지를 조금 근거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온전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잘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렇게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2개,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영문 자기소개서하고 영문 추천서. 전에 혹시 일했던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뭐 그 회사의 이름으로 한 어떤 뭐 브랜드나 회사 이름으로 한 추천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증명서, 지금 휴학 증명서 뭐 이런 것들,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 증명서류들. 네, 그렇게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면접을 볼 때 제 포트폴리오를 담아놓은 그 랩탑이 먼저 그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UAL 측에서 오신 교수님이 그걸 먼저 보세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가 온전하게 이제 뭐 근거로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 세례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찍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것도 한 6번째 찍는 거고 어쨌든 오늘은 좀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해보기로 한 거. 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은 더 높아진 텐션으로 다음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